오늘은 에코 더 비기너 컨테스트 188이 있었고요. 레이팅 2000 이하인 그 유저들을 위한 컨테스트고, 그리고 6문제가 나왔어요. 일단은 문제들은 전체적으로 어렵지는 않게 나온 것 같고요. A부터 한번 문제를 보죠. A번 문제는 X랑 Y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3포인트 샷, 무슨 농구를 하고 있대요. 근데 여기서 X, Y가 두 팀의 점수래요. 그래서 뭘 하면 되냐면 그 지고 있는 팀에서 3점 슛을 쏜대요. 그래서 3점 슛이 들어갔을 때 이 점수가 뒤집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3대 5에서 3점 슛을 쏘면 뒤집히죠. 16대 2에서 3점 슛을 쏴도 어림도 없죠. 뭐 이런 식으로 3점 슛을 한 번만 쐈을 때 뒤집히느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12하고 15일 때 그 12에다가 3점 슛을 쏴도 뒤집히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집히냐 안 뒤집히냐를 가지고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그 편리하게도 x랑 y가 서로 다르다는 게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1대 1인데 어느 쪽에 3점 슛을 넣었으면 4대 1이 되는데 이건 뒤집힌 거냐 뒤집히지 않은 거냐라는 그런 문제를 그 우리가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x랑 y가 항상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는 x랑 y를 입력을 받아서 그 x-y의 절대값이 3보다 작으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A번 문제였고요. 그 다음으로 orthogonality, 이 문제는 그 n 차원짜리 벡터 두 개가 있어요. A랑 B가 있어요. 그러니까 n 차원짜리 벡터니까 그 A의 그 엘리먼트 각 방향별로 엘리먼트가 n 개가 있고 B에도 n 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이너 프로덕트,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그 내적을 하려고 해요. 내적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내적은 그 어떤 그 수치 하나로 나오게 되죠. 그 수치는 그 A1, B1, A2, B2, A3, B3 이런 식으로 A랑 B에 있는 값들을 하나하나 곱해서 더한 게 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서 그게 0인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서 0이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하는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는 정말로 이 문제 지시문에서 하라는 대로 A1 곱하기 B1, A2 곱하기 B2, A3 곱하기 B3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 수를 다 곱해서 더해 나가서 그 합이 0인지 아닌지를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곱해서 넣어도 한 10억 정도 아니면 최소 10억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수가 만 곱하기 10만이니까 네, 그 정도죠. 네, 그래가지고 그 인트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데, 이런 문제들 만약에 이게 A가 그 만이 아니라 범위가 한 100이 아니라 한 만 정도였으면은 그 A, B를 곱하면 1억이 되고 1억에다가 10만을 곱하면 그 인트 맥스가 넘어가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엔 없지만 그런 경우를 좀 앞으로는 조심하면 좋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앞에서부터 더해서 곱해서 그 출력을 하는 걸, 그러니까 0이면 yes 아니면 no를 출력을 하면 되고요. 다음으로 ABC 토너먼트,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2의 n제곱 그 명의 사람들이 그 컴플리트 바이너리 트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긴 거냐면 그 꽉 채워져 있는 바이너리 트리, 뭐 대략 여기가 루트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뭐 매번 항상 둘로 나눠지는 이런 식으로 트리 형태로 그 대진표를 짜고 토너먼트를 한대요. 토너먼트를 하면은 그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면 그 레이팅이 큰 쪽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모든 선수들의 레이팅은 전부 다릅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n은 16가지고 n이 16가지면 2의 16제곱이니까 최대 한 6만 개 정도 데이터가 들어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6만 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뭘 하면 되냐면요. 그 6만 명의 선수들을 가지고 그 전체 중에 2등 하는 사람을, 네, 정확히 1등 말고 2등 하는 사람이 몇 번째 선수였는지를 알고 싶대요. 2등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2등을 하는 사람을 알려면은
만약에 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두 번째 잘하는 사람, 어서 오세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이 대진표에 의하면 여기 4강에서 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결승전에 못 올라가죠. 그래서 그 우리는 대진표를 절반 정도로 나눠보고 이 제일 잘한 사람이 있던 쪽에서 있던 쪽이랑 반대쪽으로 나눠야겠죠. 그래가지고 제일 잘한 사람이 있던 쪽 말고 반대쪽에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를 출력해야 되는 문제예요. 약간 좀 그 어디에 있었냐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귀찮죠. 이게 몇 점짜리 선수가 올라왔냐를 가지고 하는 거면은 그 결승에서 그냥 그 2명 남을 때까지 한다면 결승에서 그 두 번째인 사람이 몇 점이냐를 출력하면 되는데 어디에 있었냐니까 좀 귀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AI가 그러니까 모든 선수의 레이팅이 pairwise different 두 개를 어떻게 골라도 서로 다르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 세그트리 써도 되는데 세그트리 써도 돼요. 근데 이 문제는 그 pairwise distinct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네, 반으로 갈라서 맥스 때려도 돼요. 됩니다. 그냥 아니 진짜로 그냥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토너먼트 돌렸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전 어떻게 구현을 했냐면 그 2의 n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럼 2의 n제곱으로 시작한 걸 한 번 경기를 시켜가지고 2의 n-1제곱이 돼요. 2의 n-1에서 또 경기를 시켜가지고 2의 n-2제곱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2명 남을 때까지 한다고요. 2명 남죠. 그러면 그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다음에 그 이 테이블에서 그 2등의 점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테이블을 가지고 있으면 2등의 점수만 가지고 2등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맨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식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애초에 그 여기다가 페어로 집어넣는 거예요. 뭐 저 레이팅이랑 그 몇 번째인지를 이렇게 페어로 그 배열에다 집어넣는 식으로 하면은 여기까지 경기를 치렀을 때 점수가 몇 점인지 알 수 있고 뭐 진짜로 세그먼트 트리를 써도 되고요. 사실 세그먼트 트리를 쓰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세그먼트 트리를 쓰면 이건 되게 간단하게 나오게 되니까. 세그먼트 트리만 구현해 놓으면 뭐 그렇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게 N이 16이고 뭐 그렇게 복잡한 조건도 없기 때문에 직접 돌려봐도 됩니다. 다음으로 스눕 프라임. 이 문제는 그 어떤 스눕 프라임이라는 그 페이먼트 플랜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쓸 수 있게 해준대요. 그걸 그 프라임을 내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서비스를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는 어떤 며칠 동안 그 n 가지 서비스를 며칠부터 며칠까지 구독한다. 반칙 맥스 때리는 거요? 돼요. 그것도 돼요. 반칙 맥스 때려가지고 그것들 중 작은 쪽을 잡는 것도 돼요. 네, 돼요. 네, 이거 좀 문제가 조금 난해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n 가지 서비스가 있고 그 프라임 서비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서비스를 다 이용할 수 있는 프라임 서비스의 비용이 C예요. 그리고 A1부터 B1까지 비용이 CI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CI인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이 뭐 대충 한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만약에 프라임 비용이 여기면은 그 우리는 프라임을 사용하는 것보다 그 이쪽에 있는 그냥 개별 서비스의 이용을 이용하는 게 더 싸겠죠. 근데 만약에 그
서비스가 이것저것 있어가지고 서비스의 비용이 프라임의 비용보다 높아져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프라임을 쓰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며칠째에 그 프라임을 쓰는 게 좋은가 안 쓰는 게 좋은가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프라임을 쓰는 게 더 좋은 구간에는 프라임 가격을 매기고 프라임을 쓰지 않는 게 더 좋은 구간에는 프라임을 안 쓰는 가격을 매기는 그런 식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구간이 무슨 시작 끝이 그 만약에 뭔가 시작하고 뭔가 끝나고가 여기서 끝나고 시작하고가 다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언제부터 어디까지 쓰는지 이런 게 그 이런 식으로 그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그 어떤 A일에 시작해가지고 B일에 B일에 끝난다. 그리고 A일에 시작해서 B일에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서비스를 시작해서 어떤 서비스가 끝난다라는 게 이런 식으로 그 페어로 시작 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 날짜에 사용하는 서비스를 전부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 일단은 제일 그 정말 귀찮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은 세그먼트 트리 레이지 프로파게이션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어볼 수 있어요. 구간의 개수를 세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작하는 날 하고 끝나는 날을 모두 이렇게 줄을 그어가지고 그 이 날들에만 뭔가가 바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 모든 구간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날과 끝나는 날에 금을 그어서 나타내서 어떤 날짜의 서비스 비용이 플러스 C1만큼 올라간다. 어떤 날짜의 서비스 비용이 플러스 C2만큼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그 서비스 비용이 우리가 이 기간 중에 지불해야 되는 총 서비스 비용이 몇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서비스 비용이 그 사이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다음 거를 처리하기 이전 구간 동안 서비스 비용이 몇인가? 이게 그 S라고 합시다. 합을 그 S랑 그리고 아까 그 C 그 서비스 비용의 합이랑 그 우리가 프라임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이 프라임 서비스보다 비싸면 프라임 서비스를 하는 게 이득이죠. 그래서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구간에 대해서 이 S랑 C의 최소값을 잡아서 다음에 더하면 돼요. 곱하기 그 델타 T죠. 여기가 델타 T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모든 구간에 대해서 다 해서 하면 되는데요. 구간이 얼마나 많냐면 우리는 그 시작할 때 하나 긋고 끝날 때 하나 그었죠. 그리고 문제에 보면은 n은 10의 그 2 곱하기 10의 5제곱 정도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모든 구간의 끝은 플러스 1로 해야 돼요. 그거 주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구간이 아무리 많아도 40만 개구나. 그거를 앞에서부터 뒤로 쭉 선형으로 스캔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간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네, 2 곱하기 n이죠. 왜냐면 시작하는 게 20만 개, 끝나는 게 20만 개. 그래서 맨 마지막까지 가면은 결국 맨 마지막 구간이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이 0인 구간이 시작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구간의 합을 구하면 돼요. 맨 마지막 구간이요? 맨 마지막 구간은 0이에요. 왜냐면 맨 마지막 구간은 그 모든 서비스가 끝난 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서비스가 시작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들을 이렇게 급을 그어서 나눠 놓고 어떤 시점에 서비스가 시작하고 어떤 시점에 끝나거나 시작하고 하는 식으로 구현이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제가 구현했던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A라는 배열에다가 그 시작이랑 끝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시작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비용이 T3만큼, 그러니까 어떤 그 서비스의 비용만큼 여기서부터의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양수로 표현하고 끝은 이렇게 음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나서부터는 요금을 T3만큼 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A라는 배열에다가 모든 시작과 끝을 다 넣고 정렬을 해요. 정렬을 하면은 그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겠죠. 0부터.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간 0부터 그 다음 구간 다음 구간이 매번 만날 때마다 그 구간의 크기 곱하기 현재 비용 또는 프라임, 그리고 그 현재 총 비용을 다시 계산하고, 그리고 구간의 처음을 다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그 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화가 생기는 곳을 전부 다 배열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총 비용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의 크기가 양수일 이게 가끔씩 크기가 0인 구간도 나올 거예요. 크기가 0인 구간은 그 같은 시간에 2개 이상 변화가 생기는 경우죠. 그러면 뭐 그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0이 되는 거죠. 크기가 0이니까. 나눠놓지 않고 튜플로 넣으면 정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 시간 순으로 이거랑 이게 따로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게 뭐 어딘가에서 시작을 했는데 어디서 끝나는지는 몰라요. 어디서 끝나는지 리스트를 따로 관리해야 되게 돼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튜플로 구현하는 건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구현이. 그리고 좀 다른 구현 같은 경우에는 그 들어가는 배열이랑,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배열이랑 빠지는 배열을 따로 구현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우리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그냥 들어가는 건 플러스고 나오는 건 마이너스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게 일단 구현 난이도는 제일 쉽고요. 생각하고 나면. 왜냐면 그냥 하나만 훑으면 되는 거니까. 그 배열 2개로 둬서 정렬할 때 우선순위요? 정렬할 때 우선순위는 이게 그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맨 앞에 그 작은 거부터예요. 맨 앞에 있는 숫자가 시간이죠. 시간이 맨 앞이니까 시간 순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 따로, 나오는 거 따로 넣은 거예요. 왜냐면 나오는 것도 독립적인 이벤트니까. 우리 구현에 따르면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건 독립적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건 그 영구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 보면은 들어가는 건 영구적으로 그 비용이 그 어떤 용을 뭐라냐 여기서 그 CI만큼 올라가는 이벤트고, 그 이쪽은 영구적으로 그만큼 그 비용이 감소하는 이벤트죠. 그렇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전 D보다 E가 더 쉬웠던 것 같은데, 아니 전 D에서 좀 고생을 해가지고
네, 뭐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D를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요. 다음 문제가 패들러인데 네? D번 롱롱으로요? 롱롱이 롱롱 인트예요. 롱롱이 64비트 인트. D는 64비트 써야 돼요. 롱 인트는 그 32비트고요. 롱롱 인트나 롱롱은 64비트예요. 2로 넘어가죠. 2는 패들러.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타카하시 왕국의 타카하시가 누굴까? 타카하시 왕국에 그 N개의 마을이 있고 그 마을이 1번부터 N번까지로 번호가 붙어 있고 그리고 타카하시 마을에서 그 M개 도로가 있고 그리고 XI에서 YI로 이동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가 단방향이래요. 그러니까 X에서 Y로만 갈 수 있대요. 그리고 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 X는 항상 Y보다 작다. 그러니까 앞쪽 번호에서 뒤쪽 번호로만 갈 수 있다라는 조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문제에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 금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을마다 금 시세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경로 중에서 금 장사를 해가지고 제일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찾고 싶다는데 좀 더 엄밀하게 어떻게 적어놨냐면 그 어딘가에서 금 1kg을 사고 금을 1kg이나? 금을 1kg을 사고 아니 금을 1kg 솔직히 금을 1kg을 살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행상인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닐까? 금을 1kg을 사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 왜 행상인을 하고 있지? 네, 뭐 그래서 그 어떤 마을에서 금을 1kg 사가지고 가다가 다른 마을에서 판대요. 반드시 한 번.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 어딘가에서 사고 반드시 한 번 어딘가에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일 그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니까 어떻게 사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그 제일 크게 이득을 볼 수 있냐라는 게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XI가 Y보다 작다는 그 항상 작은 쪽에서 출발해서 큰 쪽으로 간다는 그런 조건을 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위상 정렬이라는 개념이 있죠. 위상 정렬. 그러니까 위상 정렬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래프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이 이 간선이 앞에 게 처리되어야지 뒤에 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앞 간선을 세팅했을 때 그 앞에서부터 뒤순으로 노드의 번호를 매기는 게 위상 정렬이에요. 아니면 사이클이 있으면 그 노드의 번호를 매길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게 위상 정렬인데 이 문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위상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게 무슨 의미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마을들이 있어요. 마을들이 이렇게 1번부터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마을, 3번 마을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만약에 1번, 2번까지 체크를 다 했고 3번 마을로 가는 걸 다 조사를 했고 3번 마을에 대해서 한다. 만약에 3번 마을에서 산다. 3번 마을에서 판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판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산 거나 여기서 산 거밖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 중에 맥스밖에 볼 게 없다는 거죠. 여기에 오는 것들 중에 제일 비싼 거.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각각의 마을을 돌 때마다 이 마을에서 팔면 어떻게 되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이전 어딘가에 샀을 때 이 마을에서 팔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배열을 그 두 개를 관리합니다. 맥스. 그러니까 맥스가 뭐냐? 그 이전에 어디서 산 게 제일 싸게 샀냐? 그러니까 뭐 민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어디서 산 게 제일 싸게 샀냐? 만약에 여기가 5예요. 그리고 여기가 1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그 3번 마을에 오는 그 3번 마을에 뭐 이거를 3번 마을에 가서 처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1번 마을 처리할 때 처리해도 되는데 보면은 뭐 1번이나 2번 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오는 엣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딘가에 사서 여기서 팔 수는 없죠. 근데 3번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 중에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게 2니까 2랑 그 현재 이 마을에 제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 아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팔면 어떻게 되느냐를 그 지금까지 제일 싸게 산 게 뭐냐를 가지고 지금 마을에서 팔면 어떻게 되느냐를 구할 수 있는 거죠. 팔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구하면서 그 지금 마을에서 팔면 어떻게 되느냐만 쫙 따져서 맨 끝까지 따져서 그것들 중 제일 큰 수를 출력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민을 그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세팅을 해놔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맨 밑에 나와 있지만 그 앞쪽 마을에서 사서 뒤쪽 마을에서 파는 게 더 손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손해인데도 어딘가에서 사서 어딘가에서 팔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부분을 예외 처리를 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어떤 마을에서 팔 때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여기서 만약에 일로 가고 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민값에다가 뭔가를 갱신을 해주고 그리고 그 지금까지 나온 여기 민값이랑 이 마을의 금시세랑 비교를 해서 팔아보고 를 매번 체크를 해서 이것들의 최대값을 뽑으면 된다는 거죠. 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F인데요. F 같은 경우에는 전 문제 시간 도중에 해결을 못 해가지고 그 나중에 따로 푼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수론, DP 뭐 그런 문제인데요. 문제는 X랑 Y가 있어요. X에서 시작해가지고 Y를 만들려고 해요. 그때 우리는 그 X에다가 세 가지 연산 중 하나를 할 수 있는데 1을 더하거나 1을 빼거나 2를 곱하거나 세 가지 연산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 몇 번 연산을 해야 X에서 Y로 갈 수 있느냐 최소값을 출력하면 되는 문제예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요한 건 이 멀티플라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더하는 연산을 플러스라고 하고 빼는 연산을 마이너스라고 하고 곱하는 연산을 뭐 x라고 합시다. 비슷한 문제는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이런 그 비기너 컨테스트 같은 문제는 되게 그 다른 데서도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그래요. 그때 뭐 우리는 그 뭐 곱하기를 몇 번 정도 쓰겠죠. 그러니까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곱하기를 안 쓰는 구간을 플러스 마이너스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그 클린 스타로 이렇게 정규식으로 쓰고 아이씨, 문제 설명할 때 정규식 자꾸 쓰지 말아야지 되는데 아니 너무 편리하단 말이에요. 너무 편하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사실 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의 스타의 아니 뒤에 오면 이게 앞에 와야 되는데 x가 있고 그리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우린 중간에 어떤 x를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x를 몇 번 실행을 할 거예요. 이거를 i라고 합시다. 그 x를 i번 실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x i는 0에서 되게 많이 실행할 수도 있겠죠. 뭐 50 정도 이런 뭐 50보다 더 많이 실행할 수도 있고요. 네, 54. 네, 54까지라고 해둡시다. 이렇게 아니 54보다 많이 실행할 60이라고 해둡시다. 60. 뭐 60번 정도까지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x가 있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x 몇 번이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또는 이후에 이렇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각각의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 풀이에서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어느 시점에 있는 플러스는 그 뒤에 있는 마이너스의 개수 곱하기 이 개수를 j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곱하기 그거에 따라서 그 플러스는 2의 j제곱만큼 아니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2의 j제곱만큼 그 이걸 왼쪽 그 수를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결과적으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값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y라는 값에 다가가는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그 중간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넣어서 2의 j제곱을 그 넣은 식을 이용하면은 우리는 그 이것들을 뭐 이것들을 다 해가지고 뭐 총 나머지를 구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우리는 x의 2의 j제곱 2의 그 i제곱에서 y랑 그 y랑 x의 2의 j제곱 x의 i제곱 2의 i제곱까지의 거리 이게 그 우리가 앞으로 메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 곱셈 연산 외에 그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외워야 되는 구간의 크기예요. 그럼 이 구간의 크기를 어떻게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메워야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는데요.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2의 몇 제곱을 2의 i제곱 이하인 2의 j제곱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구간들을 메울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 1, 1, 1, 0, 1이고 우리가 뭐 i가 여기가 i다. 그러면 i보다 작은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메울 수 있는 거죠. i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메울 때 우리는 어떤 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를 한 자리 한 자리를 마이너스 j 아니 마이너스 2의 j를 계속 그 빼주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요. 빼주는 게 좋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은 이게 그 이런 식으로 11111 이런 식으로 이게 31이죠. 이런 식으로 그 하나씩 빼주는 것보다 하나 더한 그 맨 위에서 하나 더 한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에 한 번만 빼주는 게 그러니까 맨 윗자리 하나 뺀 다음에 맨 마지막 자리 하나만 더 해주는 게 더 그 싸게 먹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위에서부터 그 아래로 그 비트 개수로 구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그 문제 풀이 그 시간 도중에 해결을 못했는데 이거를 DP로 해결할 수도 있고요. DP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해도 그렇게 시간이 오래 안 걸린대요. 뭐 그렇다 그렇게 뭐 그러니까 그래프 DP죠. 그게 아니면은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보고 마이너스 1을 해봐요. 근데 플러스 1을 해봤을 때 앞비트가 바뀌면 앞비트가 바뀐다는 건 뭔가 앞비트가 1에서 0으로 바뀌면 그러면 적어도 이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마이너스 한 거랑 동급인 거잖아요. 그리고 앞비트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플러스 1을 했을 때 앞비트가 바뀌는 경우에는 플러스 1을 하고 앞비트가 바뀌지 않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을 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1을 했을 때 앞비트가 바뀌니까 한 번 연산만으로 1, 0, 0, 0, 0, 0이 되죠. 플러스 1을 해서. 그런 다음엔 우리는 앞으로 가면서 여기 하나 더 걸리니까 여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중간에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는 이 식을 그냥 이 시퀀스를 길이를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주어진 x랑 y에 대해서 모든 i에 대해서 따져보면 되는데 i는 아무리 커도 60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x의 개수는 아무리 커도 60이에요. 그리고 x가 너무 커지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네, F1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온 문제였고요.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좀 ARC도 한번 몇 문제 안 풀었지만 봐야지. 좀 이따 봐야지 한번.